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9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가 리플의 2분기 퍼포먼스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XRP 레저의 2023년 2분기 퍼포먼스가 성장과 하락을 동시에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분석에 따르면 XRP 레저의 일평균 거래와 그리고 활성화 주소가 전 분기 대비해서 11.9% 그리고 17.6% 각각 감소하면서 2022년 3분기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1분기에 워낙 큰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큰 성장 뒤에 큰 모멘텀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XRP 레저의 일평균 NFT 트랜잭션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 12.7%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XRP 레저가 2분기에는 반의 성장, 반의 하락을 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XRP 레저의 지속적인 사이드 체인의 개발은 XRP 레저의 기능을 확장 가능하게 하고 또 효용성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석에 의하면 리플의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강타한 매도세 이후에 리플 XRP와 그리고 에이다가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지난주에 시장을 강타한 높은 차익 실현 이후에 많은 암호화폐가 현재 손실을 입고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XRP와 에이다 이 두 암호화폐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그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만간 리플이 매우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VPVR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VPVR이라는 것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620원에서 1원에서 2원 정도를 오가면서 매수 세력과 그리고 매도 세력의 팽팽함을 엿보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매수세와 매도세의 팽팽함이 조만간 또는 궁극의 미래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문가는 초록색 화살표로 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천국의 의미인 바랄라를 적어주었습니다. 리플 XRP가 초급등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이번 주에 리플의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JP 모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따라서 유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전체적으로 미미하다고 점쳤는데요. 유동성은 구독자분들도 이미 이해하시듯이 현물 ETF 거래를 위해서 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 그 이유는 캐나다, 유럽 등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이야기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이후에 선물과 현물을 포함한 비트코인 펀드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거의 끄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2021년 2분기 이후의 가상자산 시장을 참고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다양한 이유로 위축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물 ETF든 또는 다른 나라 현물 ETF든 따라오는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현물 ETF가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 기관과 그 외에도 현재 SEC의 현물 ETF를 신청한 많은 기관들로 인해서 이러한 기관의 유입은 지금과의 가격 갭이 크고 적든 간에 어쨌든 새로운 가격 베이스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양한 모멘텀 혹은 악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반등하거나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은 늘 투자 시장이든 경제의 트렌드이든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는 크게 개의치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JP모건의 보고서의 내용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옐런의 중국 방문 결과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옐런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 분리는 양국의 재앙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의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제안에 대한 의도가 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의도가 미국의 경제적 이점을 위해서이거나 혹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 이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의 의도는 결국에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근본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스탠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국에 효과가 있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옐런, 즉 미국이 자기들 마음 편하기 위해서 중국에 방문해서 본인들의 의도를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결론적으로 중국에 어떤 이점을 줄 만한 영향가 있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해당 방문에 대해서 충분한 외신 보도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를 지켜보시면서 향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예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내용이 많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